당연히 폼이 예뻐질 수밖에 없고 그럼 경기가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기를 지더라도 누군가가 당연히 폼이 너무 예뻐요. 이게 엄청 기분 좋은 거거든요. 아무리 잘 쳐도 폼 진짜 구려요. 완전 봉산탈춤이에요. 하면 내가 이겨도 집에 가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자산의 자산 가치 상승을 모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엠박스에 연락주세요. 아이엠박스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테니스를 보면 이렇게 점수 계산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 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테니스 점수는 일반적인 점수 체계랑 조금 달라요. 0, 15, 30, 40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을 러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러브라고 부르는 게 저도 처음에 왜 러브라고 부르지? 이게 0점이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러브 좋게 표현해주나 보다. 역시 서양 애들은 이런 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기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테니스가 그 기원이 프랑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프랑스어 중에 그 러프라고 그게 이제 약간 달걀 모양 이 0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러프 하다가 이제 러브가 됐다라는 그게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러브로 사용을 하고 이제 그 다음이 15점. 바로 15점으로 넘어가요. 한 포인트를 따면 이제 러브 15이 되는 거죠. 러브 15. 그리고 거기서 한 포인트를 더 따면 러브 30. 러브 30가 돼서 30점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한 포인트를 더 따면 러브 40. 40점. 네, 40점. 네, 40점이 되면 이제 한 게임을 따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40을 하고 한 판 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걸로. 40점 하고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네, 그러니까 15점, 30점, 40점 하나 더. 네. 네. 그래서 1대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1대 0이 되고 그거를 내가 6개의 게임을 따면 한 세트를 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보통 우리 동호인 같은 경우는 한 세트로 끝나죠. 한 세트로 끝나고 보통 6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 6게임이 좀 많으면 초보자 경우에는 이제 4게임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할 수 있고 한 게임을 따려면 어쨌든 나는 4포인트를 먼저 따야 돼요. 어려워요. 그게 이 점수 세다 보면 헷갈려요. 엄청 헷갈려요. 어디 헷갈려요. 네. 그래서 진짜 네. 판정 논란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썰이 오리오 했는데 네. 갑자기 까먹어서 점수 뭐였지? 네. 이게 정말 흔해요. 네. 점수 뭐였지? 네. 이게 진짜 흔해요. 맞나 서로 물어보고 네.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몇 번 서브를 넣냐로 이제 계산을 해요. 헷갈리니까. 그쵸. 네. 헷갈리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웃긴 게 4명이잖아요. 보통 한 명만 세요. 네. 그래서 그 한 명이 헷갈리면 다 헷갈려요. 왜냐면 안 세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너 서브 몇 번 넣었어? 너 서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계산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정정하는. 그래서 이게 비림제예요. 유튜브 보시면은 정말 쉽게 설명해주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거나 저희 책을 보시면 점수 세는 거는 적어도 확실하게 숙지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점수. 이렇게 테니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이제 입문자가 테니스를 오랫동안 하려고 하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테니스를 오래 하려면 많은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같이 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내가 갈 수 있는 고정적인 코트,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한편으로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레슨을 굉장히 신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니스 같은 경우는 레슨을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오래 해봤자 1년 정도라고 들었는데 테니스는 전 지금 5년째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분들 봐도 10년, 20년 해도 레슨 받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 코치님 같은 경우도 주로 받는 레슨자들이 20년, 30년 친 국가부 아주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지금도 부족하니까 받는데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래서 테니스 같은 경우는 레슨을 아무래도 꾸준히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배운다는 생각으로 테니스에서도 레슨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테니스 오래 칠 수밖에 없고 레슨을 하다 보면 당연히 폼이 예뻐질 수밖에 없고 그럼 경기가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기를 지더라도 누군가가 당연히 폼이 너무 예뻐요. 이게 엄청 기분 좋은 거거든요. 아무리 잘 쳐도 폼 진짜 구려요. 완전 봉산탈춤이에요. 하면 내가 이겨도 집에 가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영상을 봤는데 나는 분명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좀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치는 것도 중요하고 대회를 이제 나가게 돼요. 어느 정도 치게 되면. 혹시 대회 나가보셨나요? 제가 나갔어요. 저는 몇 번 나가봤는데 또 대회를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표가 생겨요. 나는 그럼 신인부에 나가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이제 개나리와 국화로 나뉘는데 레벨이 있어요. 등급. 그럼 나는 이 최상위 국화 레벨까지 가야겠다. 그게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목표를 세워놓으면 사실 오래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치면서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4대 그랜드슬램, 해외에서 하는 테니스 가장 큰 대회 4개를 다 가보는 게 목표였거든요. 지금 이제 1개 가봤는데 그거를 내가 테니스를 치는 동안에는 다 갈 수 있겠지? 적어도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20년은 테니스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각자의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모임, 내가 답답하면 내가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미 잘 만들어진 데에 잘 들어가면 되고. 근데 어쨌든 모임에 가서 내가 어필을 하려면 실력이 안 되면 최소한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가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나보다 못 친다고 무시하지 말고, 좀 그런 약간의 배려심만 있으면 테니스 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개인 편차가 네, 있겠지만, 맞아요. 그 단체 레슨을 받는 것보다 극소수 1대1 레슨, 또 뭐 1대2 레슨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시간이라든가 돈을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명이 받으니까 잘 안 가르쳐줘. 아무래도 디테일한 네. 게 어렵죠. 너무 오래,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랑 돈이 너무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단체 레슨 하는 걸 몇 번 봤는데, 물론 단체 레슨 중에 전술로 특화해가지고 알려주거나 좀 소규모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진짜 공장처럼 하는 데들도 있어요. 1대5 막 이렇게. 치고 빠지고 그래서 내가 포핸드를 분명 쳤는데 어떻게 쳤는지 몰라.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도 이제 초보자들은 개인 레슨을 하면서 처음에 어느 정도 잡아놓고, 맞아요. 사실 그룹 레슨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룹 레슨이 진짜 재밌거든요. 네. 저도 지금 그룹 레슨 해왔는데 그룹 레슨을 개인 레슨보다 더 오래 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안에서 나름의 경쟁 심리도 있고. 네, 그래서 레슨은 근데 어쨌든 무조건 받는 게 좋다. 받는 게 좋다. 네. 예. 아, 그럼 혹시 테니스를 치면서 올해 이렇게 5년 가까이 하셨다고 하는데, 네. 테니스를 하면서 뭐 이런 일도 있었다, 혹은 뭐 테니스를 하면서 뭐 겪어본 재밌는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치지만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고, 제가 이제 노모베이글 스코어라는 어쨌든 브랜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작년에 2023년 이제 파리에서 열리는 롤랑가로스라는 이제 그랜드슬램 대회예요. 이제 세계 4대 그랜드슬램 중 하나인데, 거기를 이제 직관을 갔어요. 그래서 티켓을 제가 예약을 운 좋게 티켓팅에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공했거든요. 얼마예요? 제가 그거를. 아, 가격이요? 네. 가격이 그렇게 예매로 성공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층이나 꼭대기에서 봤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결승전 같은 경우에도 30-40만 원 들었는데, 이제 앞자리에서 보려면 이제 몇백만 원 단위예요. 근데 이제 그 그랜드슬램 중에 이제 뉴욕에서 하는 US 오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편이고, 그래도 롤랑가로스가 조금 저렴합니다. 윈블던 같은 경우는 현장 예약이라서 새벽에 가서 줄을 서서, 거기는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안 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롤랑가로스가 좀 난이도가 그나마 괜찮아가지고 갔다 왔는데, 가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16강부터 결승 경기까지 다 봤거든요. 전 경기를 이제 다 봤는데, 선수들을 직접 보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 앞에서 연습하고 있으면 진짜 선수랑 거리가 진짜 이 정도 거리예요. 그럼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거리고, 그래서 좀 좋은 경험이었고, 이제 그 라켓 매거진이라는 뉴욕에서 하는 테니스 매거진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행사를 진행했는데, 제가 이제 라켓 매거진 예전에 그림 때문에,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다 보니 그림 때문에 몇 번 대화도 한 적이 있고 제품 콜라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초대를 해줬어요, 그 행사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술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 팔레드 도쿄라는 곳에서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행사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파리에서 또 한인 테니스 모임에 연락해서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같이 테니스 치고 몇 분한테 혹시 저희 행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해서 두 분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셋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똘레똘레 갔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그 이제 라켓 매거진의 이제 대표가 저를 딱 보더니 저 멀리서, 처음에 원래 가드가 막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친구 있다 안에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왜냐면 행사장인데 저희는 그때 막 라켓 들고 막 이게 왔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저기 있길래 제가 불렀어요. 그때 오면서 저를 강원하면서 이렇게 달려오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갔죠.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인플루언서들이 진짜 많았고 되게 유명한,
갔는데 선수들이 막 있는 거예요. 테니스 선수들, 뭐 랭킹 10위 안에 드는 선수들이 막 있었고, 그래서 꽤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 테니스를 잘 모르시는 분도 알 수 있는 그 노박 조코비치라고, 예. 노박 조코비치가 그 행사에 제가 오기 전에 왔었어요. 오.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네. 그 안에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 행사도 참여하고 거의 한국인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파티에도 참여해보고 그 파리에서 한인 테니스 모임 가가지고 진짜 그 현지 사람들하고 테니스도 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테니스 코트가 이런 코트가 아니라 거기는 아스팔트예요. 그래서 아스팔트라 그냥 넘어지면 무릎이 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파리 갔다 와가지고 무릎이 한동안 아팠어요. 근데 또 그런 환경에서 또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우리나라도 다른 문화구나. 예약도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쉽고, 이게 확실히 외국은 거의 단식 문화예요. 우리처럼 복식을 많이 하지 않고 보통 1대1로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해해야지만 가능한. 아니요, 저 완전 이는 아닙니다. 약간 아이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서 혼자 갔거든요. 롤랑가로스 가서 이렇게 쭈뼛쭈뼛 대다가 이렇게 뭔가 한국인 같으면 야, 테니스 보러 오셨어요? 하다 보면 또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화도 나누고 거기서 친해져가지고 같이 맥주도 먹고 또 이제 테니스 모임도 진짜 너무 치고 싶으니까 갔는데 이제 거기서 또 환영해 주셔가지고 두 번, 세 번 치고 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테니스가 아니었으면 연결될 수 없는 고리였는데 테니스를 통해서 테니스가 매개가 돼서 만나게 된 거니까 저도 이제 라켓 코리아 그냥 가지 않아요. 그림 선물, 그림 다 그려가지고 주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셀프 스토리지 아이엠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훈입니다. 아이엠박스는 개인 보관 창고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는 임대인 건물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자산의 자산 가치 상승을 모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엠박스에 연락주세요. 아이엠박스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의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